오늘 푼 문제는 절대평가 전환 이후에 수능에서 출제됐던 것 중엔 가장 어려웠어요. 물론 평가원 시험 중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었어. 예를 들면 이제 6평 중에 1등급 비율이 1%대가 나왔던 작년 6평인가 그럴 거예요. 2025 6평이 굉장히 어려웠고 2026 6평, 9평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수능에서 조금 통수를 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18, 19, 20은 오늘 안 풀었죠? 이거는 그냥 다음부터 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맞아 문제풀이 순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 좀 알려주면 할 때 알려줄까? 할 때 하는 게 낫겠지? 다음 주 화요일에 할 때 알려줄게. 이거는 어차피 잊어버릴 거잖아 층하면. 자, 2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글씨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자유롭게. 자, 21번 보시면 얘는 비교적 앞에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일단 보면 디지털 플랫폼은 일을 덜 끈적이게 만들었대. 그럼 우린 이게 무슨 말인지 찾으면 되는 거야. 덜 끈적이게가 뭔지를 찾아보시면 자, 답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The ties between service work in particular places. 어떤 일과 장소 사이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Can be disconnected.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 연결고리 끊어졌으니까 덜 끈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분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선지에서 분리된다라는 말을 찾으면 돼. Spatial flexibility는 공간적 유연성입니다. 공간적 유연성은 공간이 이렇게 늘어난 이게 아니고 이 공간에서 꼭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유연성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지. 2번이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 풀 때도 less sticky랑 can be disconnected가 같은 말인 걸 이용해서 바로 선지를 검토하면 돼. 근데 2번이 없었으면 더 읽었어야겠지? 이런 말이 없었으면 더 내려오시되 보자마자 이것만 그 얘기하고 있잖아. 나머지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2번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문제를 1분 30초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빈칸 문제를 1분 30초에 풀지 못할 겁니다. 현장에서. 당연히 못해. 그럼 이런 데서 시간을 좀 절약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답의 근거 보이면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얘는 같은 말이 최소 3번 반복이 됐어. 그럼 얘도 잡아서 풀면 되는 거야. 자, 보시면 일단 competitio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르는 단어예요. 저거 사전 찾아보면 안 나와. 근데 보시면 여기 cooperation, 협력이죠. competition, 경쟁이죠. 이거 합치면 얘인 것 같지 않아?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걸 competition이라고 한다는 느낌이 오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계속 같은 말 나옵니다. collaborate, 협업해야 돼. 하지만 경쟁해야 돼. 같은 말이지. 또 있어. collaborative, competitive. 같은 말 또 나왔어. 이 정도 나오면 그리고 밑에 또 있거든. 이 정도 나오면 이게 그래 유지 아니겠어? 그렇죠? 경쟁과 협업을 동시에 해야 된다. 스포츠 생태계에선. 이거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얘는 뭐 무난했다고 보고. 자, 다음에 23번 보시면 자, 얘는 보면 속도를 빈도보다 강조하는 것은 말이 된다. 특정한 맥락에서. 근데 어떤 맥락이냐 보면 where everyone is expected to plan around the timetable, including peak-only commute services and very long trip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모두가 어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행동할 것이 예상된다면 속도가 빈도보다 강조되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in all the other context란 말이 나왔지. 다른 모든 맥락에서. 그러면 모두가 시간표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보건데 이쪽에 해당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뉘앙스의 필자가 풍기고 있지. 다른 경우에는 이게 운전자의 오류래. 다시 말하면 다른 경우에는 빈도가 속도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밑에 어떤 예시가 나왔냐면 내가 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있잖아? 그때는 내가 밟으면 밟는 대로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그치? 내가 시속 300으로 달리면 엄청 빨리 갈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5003번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버스 기사님이 아무리 밟더라도
버스 배차 간격이 50분이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치? 버스 자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버스가 얼마나 자주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내가 50분을 여기서 기다려야 되면 이 버스가 아무리 빨리 가던 간에 그 속도상의 이점 바로 상쇄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얼마나 자주 차가 있냐가 그 차가 실제로 몇 킬로로 달리는지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밑에 예시는 아마 읽기 어렵지 않았을 거고. 자, 그러면 답 찾아보시면 3번이죠. Valuing frequency in public transportation.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대중교통에서는.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쭉쭉 푸셨어야 돼요. 그치? 근데 얘가 좀 어려웠어. 근데 이게 원래 그렇게까지 어려울 지문이 아니거든. 24번이 원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페이지에 있는 유일한 어려운 문제는 21번이야. 원래 전통적으로 그래왔어. 근데 이번 수능에서 24번 제목 찾기가 거의 최고 오답률에 가까웠던 문항이에요. 왜 그런지 보면 선지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얘는 별로 안 어려웠거든, 사실. 이거 답이 2번인데 2번을 답으로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머지 선지를 아주 정밀한 기준에 맞춰서 날려야 2번이 남는 거거든. 또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The economic benefits of cultainment makes it attractive to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alike. cultainment라는 단어도, culturetainment라는 단어도 우리 모르는 단어예요. 저거 사전에 없어. 근데 이거 보면 밑에 있는 단어를 좀 활용을 해보면 culturetainment가 뭔가 이게 문화잖아? 여기에 entertainment, 예능, 이게 합쳐진 단어처럼 보이지 않아? 이거예요. 합쳐진 단어야. 가끔 평가원은 이렇게 실제로 없는 단어를 지네 멋대로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쓸 때가 있습니다. culturetainment는 culture plus entertainment나 자, 그리고 이것들의 경제적 이점이 이걸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정치인들에게 잠재적인 증가는 그 들어오는 방문객에 coupled with, 이거 동사 아니죠? coupled with their demand for related goods and services. 잠재적인 증가는 is 뭐다? incentive for those within the government and authorities. 권력기관이나 어떤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용인에 무슨 축제를 한대.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막 대거 놀러 와요. 그럼 적어도 이 사람들이 와서 밥은 먹을 거 아니야. 커피라도 한잔 하겠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런 거 좋아해. 자, 그 다음에 with the cultural group in order to develop celebrations and commemorations into larger more 이건 됐고. 자, 그러나 이 그러나 앞뒤로 글의 태도가 바뀌는 걸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curtainment의 경제적 이점에 대한 얘기였죠. 좋은 얘기하고 있었어. However 나오고 나서 잘 읽어보시면 such commercialization, 그러한 상업화는 어떤 위험 부담을 가진데 curtainment becoming homogeneous and losing its original message. 동질화되고 그리고 원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위험 부담이 있대요.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This could lead to smaller, non-commercial, independent events. 이거는 더 작은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that would only serve to divide audience. 이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쪼개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This is something that planners and stakeholders will need to balance against potential financial gain. 이것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야. 어디에 대비해서 잠재적인 플러스에 대비해서. 그러면 얘가 그래 주제예요. 플러스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Will need to balance.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마이너스와 플러스 간의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가 필자의 주장입니다. curtainment가 나쁘다도 아니고 좋다도 아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 나쁜 거를 비교해서 좋은 거에 비교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냐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었어요. 잡아내기 위한 강력한 시그널은 필자가 이런 말 쓰잖아?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must 대충 무슨 단어들인지 아시겠죠? 필자가 우리 뭐 해야 된다고 강제하는 거야.
이게 주제문이에요. 필자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 이거 해야 돼라고 얘기했잖아. 필자가 대놓고 야 이거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균형 맞춰야 돼 라고 했어. 당연히 필자의 주장이지. 주장이 그대로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지를 보면 1번 The commercialization of culture and its unexpected benefits. 이건 그럼 플러스만 얘기한 거잖아 지금. unexpected benefits만 나온다는 거는 플러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가 필자의 주장이었던 거야. 그럼 플러스다라는 건 틀린 선지겠지. 그래서 아니고 cash or so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 문화가 엔터테인먼트와 합쳐질 때 cash or so. 저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괜찮아요. 일단 이거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립적인 선지라는 건 알 수 있어. 그럼 물음표 두고 Cultivating the ambition of entertainment to be a culture. 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엔터테인먼트가 문화가 되기 위한 과정을 얘기하는 글이었어요? 이거 아니었지. 엔터테인먼트가 컬처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였어. 문화라는 요소와 예능이라는 요소가 합쳐짐에 따라서 상업화가 발생하고 그 상업화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글이기 때문에 얘가 얘랑 합쳐진다는 건 틀린 선지입니다. 방향성이 틀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 필자는. New culture, 새로운 문화. Point and spirit of cultivation. 이거는 마이너스만 있잖아. 얘가 답이 되면 얘는 왜 안 되는데? 플러스만 있고 마이너스만 있는 건 둘 다 답이 안 돼요, 여기서는. 필자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5번, why balanced investments matter. 이게 투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지. 그래서 1번이랑 4번을 같은 근거로 배제하셔야 돼요. 필자는 이게 마이너스라고 확정 짓지도 않았고 플러스라고 확정 짓지도 않았어. 다만 두 개 사이에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까지가 필자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중립적인 태도로 받아줄 수 있는 2번을 고르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았다.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이거는. 근데 이거 시험 보고 나서 이의 제기가 엄청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2번이 답이 아니면 몇 번인데를 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의 제기를 기각한 이유도 2번 외에는 답이 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번, 4번이 같은 근거로 배제되기 때문에 3번, 5번에 고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은 뭐 이제 잘못 읽었으면 그럴 수 있는데 3번은 완전히 틀렸고 5번은 완전 헛소리고 1번, 4번은 같은 근거로 배제,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배제해서 풀 수도 있어야 된다. 네, 현실적으로 아마 풀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시험장에서. 자, 그리고 25, 6, 7, 8은 넘어가자. 여기는 너무 알아서 채점하시고 이거는 29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1번 Smart enough as individuals to solve. 이거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니까 이 친구 문제 없죠. 얘가 예수식하는 거잖아, 이렇게. 자, 2번 보시면 이 문장의 주어가 the package of tools예요. the package야, 패키지. 그리고 package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 하고 나서 이거 동사 아니지?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왜 동사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치사 붙어 있으면 이거 동사일 가능성 희박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일단 묶는 거야. Used by any group of foragers. 이렇게 묶어버리고 해석을 해보면 얘네들이 이 집단에 의해 사용됐다라는 게 맞는 거잖아. 패키지가 사용한 게 아니고 얘네가 사용된 거니까 맞는 거겠지? 이거 문제 없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가 없어요. 얘를 is라는 동사로 전환해줘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과거형 동사처럼 보이고 PP형처럼 보이는 거 뒤에 전치사 있으면 그 전치사 때문에 분사로 묶어주는 게 맞다. 그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 했죠? 이게 바로 작년 수능이에요. 이거 알았으면 이건 무조건 맞추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in which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선행사 가지고 출제한 적은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여부로 출제를 했는데 live는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in which we live 요거는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are motivated to learn 우리가 동기부여 되는 거니까 수동태 해석 문제 없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주관대절이거든. 얘가 예수식하는 부사예요. 이건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지.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30번으로 가보자. 30번. situational ethics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단어 대입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상황적 윤리학이래. 상황에 따른 윤리학이라는 건 윤리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윤리 절대주의 주장하는 거예요? 당연히 윤리 상대주의겠지. 그치? 윤리 상대주의야. 자, 이거는 ethical theory, 어떤 도덕적 이론이다. 윤리적 이론이다.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ontext of a situation. 어떤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는 이론이래. when judging whether it is ethical. 그러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상대주의의 정확한 정의가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 행동이 윤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다른 상황에서는 똑같은 행동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거. Supporters of theory willingly permit casting aside absolute moral standards.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뭐를 치워버리는 걸 허용한다?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치워버리는 걸 허용한다. 윤리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윤리 절대주의를 배척하지 않겠어? 이제 객관적인 윤리관, 정언명령 같은 거 없다고 얘기하겠죠? 윤사한 사람들 있잖아. 칸트랑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얘는 그럼. In the absence of universal standard or law. 이 보편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is the outcome or consequences.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거 누가 얘기했지? 수단은 중요하지 않고 목적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 이걸 뭐라 그러죠? 윤사한 사람들 많을 텐데. 벤담 아저씨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혹시? 그런 말 했어요. 공리주의 이런 입장이야. 뭐 어쨌든 가보자. 계속 괜찮아요. The end justifies the means. 여기 end가 결과예요. 결과가 정당화한다. 무엇을? 수단을. 결과만 좋으면 어떤 수단을 썼던 간에 상관없다. 이거잖아. 그치? Possibly the following contrasting realities can help illustrate the application of situational ethics. 이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예시를 보여준대요. 자, 어떤 농구 게임에서 played among friends, everyone is expected to call his or her own foul. 내가 파울했으면 내가 이거를 들어내기가 기대가 된다. 친구들이랑 할 때. 친구들이랑 농구 게임 할 때 내가 실수로 트래블을 했어. 또는 실수로 공을 선 밖에다가 이제 튀겼어. 그러면 친구들이랑 할 때 거기서 야, 나 파울 안 했어. 뻑뻑 우기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나 파울함. 공 넘겨줄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통은 후자가 맞지. 그치? 안 그러면 얘는 이제 안 껴줄 거 아니야. 그거 한번 걸리면. 친구들이랑 할 때는 내가 파울했으면 파울했다고 선언하는 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이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이제 당신의 윤리관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뭐 그렇대. 그렇대,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 모두가 자기의 파울을 선언하도록 기대가 된대요. Caring about one's friend. 친구에 대한 걱정이잖아, 이거는. 또는 maybe getting to keep playing with the group leads to these actions. 이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때마다 빡빡 우기면서 야, 증거 있어 이러면 애들이 나 안 껴줄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들을 이끈다. 자, 그러나 once an organized game is played with officials. 공식적으로 게임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돈 받고 농구하는 프로 선수야. 근데 내가 하다가 나만 아는 파울을 했어. 이거 손들고 심판한테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때는 안 해야 되죠. 그치? 그때 안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예요. 친구들이랑 할 때는 내가 파울한 걸 내가 드러내야 돼. 그게 보편적으로 아마 우리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생각이야. 근데 실제 경기를 할 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실제 경기를 할 때는 오히려 감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윤리적이다, 그렇지 않다가 갈리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할 때는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플레이하는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왜 넘어갔지, 지 혼자? 이 경우에는 자, 일단 실제 게임을 할 때는 most athletes will not admit to same fouls or violation as the end goal of winning is more important. 자, 뭐가 더 중요해요? 승리한다는 궁극적인 결과가 더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그치? This, 어디 갔어? is more important than expressing concern for competitors. 경쟁자에 대한 걱정을 보여주기보다는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누구의 일이야? 이거는 심판이 할 일이지.
내가 파울한 걸 심판이 잘 보고 캐치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이지 내가 그 사람의 일까지 대신해 줄 필요는 없는 거다. 그게 비윤리적이라고 평가절하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그럼 이거 쫄린단 말이야. 1, 2, 3, 4까지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5번 보시면 The situational ethics has been extended by many athletes and coaches to mean trying to get away with as many actions in the field as possible. 가능하면 많은 행동들을 하고 안 걸리는 쪽으로 노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심판이 안 보면 야 파울을 해서라도 무조건 이겨.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버렸다는 얘기야. 뭐 하기 위해서? To abandon competitive advantage. 이점을 포기하기 위해서? 아니야.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abandon이 틀렸습니다. 이거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31번 보시면 이거 쉬워. 31번 되게 쉽다, 이거는. 얘는 들어갈 수 있는 게 1번밖에 없어요. 회사 얘기하고 있는데 profitability 말고 뭐가 들어가겠어? 네, 일단 한번 그래도 빈칸이니까 꼼꼼히 접근을 해보자고. The early grain trade firm were active in both surplus producing and food deficit regions. surplus producing이 잉여를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마 1학년 사회 때 공부를 했겠지만 잉여라는 게 남는 생산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잉여 생산물이 있다는 거 얘네 그러면 실제 인구가 소비하는 것보다 많은 음식을 만들어낸 국가라는 거겠지. 그리고 food deficit은 뭐예요? 음식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이 두 개에서 모두 일을 한다. And these firms made it their business to know the state of supply and demand in both. 여기서는 우리 요걸 한번 볼까? 저기 made it their business to know 처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가 동사라는 거는 눈에 보인단 말이야. 얘가 목적어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거 가목적어예요. 가목적어야. 그리고 이게 목적보어고 얘가 진목적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석되죠. 아는 것을 그들의 사업으로 만들었다. make A, B에서 순서 바꾼 거예요. A가 투부정사였으니까. 그렇지? 이거 이런 거잖아.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안 적어도 돼요. 자, make 하고 나서 투부정사가 명사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목적보어가 나온 경우에 아이고. 얘가 엄청 길잖아. 얘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뒤에 their business가 나오면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세우고 투부정사를 뒤로 뺀 이런 전형적인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다. 괜찮죠? 자, because this information was key to their 빈칸. 이러한 정보가 그들의 빈칸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들은 worked in relative secrecy. 비밀스럽게 일했다. 종종 어떤 가족 회사를 형성해서 일하거나 신뢰관계 또는 로열티 있는 사람들과만 일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회사들은 were able to benefit.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얘가 답의 근거예요. in addition이잖아. 추가적으로 얘네는 빈칸에다 뭐로부터? 얘네는 빈칸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로부터 이렇게 해결이 된단 말이야. 여기 benefit이랑 같은 말을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benefit이랑 같은 말을 선지에 찾아보면 1번 profitability,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있지.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나머지 단어들은 뭐 unification, 통합, innovation, 혁신, reputation, 어떤 명성, morality, 도덕. 요거는 전혀 무관한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in addition을 잘 이용해서 회사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이익을 취했다라는 구조를 딱 파악한 다음에 그럼 앞문장도 똑같이 이 회사들의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취했다, 이익을 취했다라는 정보를 그대로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괜찮죠? 32번으로 가보자. 32번도 뒤에 워낙 어려운 빈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뭐 얘는 이것만으로 딱 빼고 봤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얘도 비교적 어려운 편이야. 충분히 3학년 빈칸에서 나올 법한 스탠더드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답률도 꽤 높아요. 이거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s are not mysterious. In fact, you use them every day in conversation. 문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한눈에 안 보여. good 스타일, 좋은 스타일을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은 미스테리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좋은 스타일이 왁구 스타일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옷 입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무슨 스타일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모른 채로 가는 거야.
In conversation and in writing. 대화와 글쓰기에서 대화와 글쓰기에서 우리는 의존한다. 협력에.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교환을. 그 다음에 a polished practical style. 어떤 반짝반짝하게 잘 닦아진 실증적인 스타일이 makes cooperation easier. 협력을 쉽게 만든다. 이거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걸? 아니,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 이거 이해 안 돼요, 이 문장. 근데 괜찮아. 넘어가도 돼. 어떻게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겠어요? 단서만 찾으면 되지. Writers develop such a style by acknowledging that readers expect the same thing that the listeners expect in conversation. 자, 글쟁이들은 그러한 스타일을 만든대.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 위에 얘가 뭔 말인지 알 수 있겠잖아. 그러한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인지함으로써 대디하를. 자, 뭘 인지하냐 봤더니 Readers expect the same things. 읽는 놈들이 같은 걸 기대하는 거야. 근데 어떤 같은 거죠? 듣는 놈들이 대화에서 기대하는 명료성, 관련성, 그 다음에 비율. 얘는 왜 나왔는지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여기서 이거 잡아야 돼요. 글쟁이들은 라이터들이 그 스타일을 만들었대.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지함으로써 만들었어요. 얘네는 독자가 뭐뭐를 기대해. 얘를 인지함으로써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라고 보니까 얘가 뭐랑 같은 거야? 듣는 놈이 청자가 화자로부터 기대하는 것들. 이거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 옆에 한국어로 쓸 시간 절대 없거든. 이거 머릿속에 그냥 있어야 돼요. 이 문장 이용해가지고 반전시키는 거야. 글쟁이들은 이 스타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함으로써? 인지함으로써. 뭘 인지해? 읽는 놈이 같은 것들을 기대한대요. 이게 어떤 것들이야? 청자가 화자로부터 기대하는 것들. 그게 명료성, 관련성, 그 다음에 비율이 맞는 것. 비율이 맞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clarity랑 relevance는 여기 해석할 수 있잖아. 명료한 걸 원한다는 거야. 결국 이 빈칸에 들어갈 게 명료함이에요. 명료함. 그 다음 관련성이에요. 이걸 기대한다는 걸 알고 글쓰기 스타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If you listen to someone who's not clear, 명료하지 않은 사람이랑 말을 하면, 그리고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또는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 너는 금방 그 대화에 흥미를 잃을 거다. 이거 그럼 글쓰기도 똑같다는 거잖아. 글쓰기에서도 명료하지 않거나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거나 정보를 너무 적게 주거나 많이 주는 상황에서는 독자가 흥미를 잃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Writers need to be clear. 명료해야 된다. Stay on the topic and give information appropriately. 적당하게 정보 줘야 된다. 실제로 The attention to audience and appropriateness may be even more important. 자, 실제 여기부터 이제 핵심이다. 더 중요하대, 글쓰기에서. 처음에는 글쟁이들과 말하는 놈들, 화자가 결국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설파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뒷부분에 가보니까 야, 근데 이거는 사실 얘네한테 훨씬 더 중요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글 쓰는 데 있어서 명료함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면 writing does not permit the non-verbal communication. 글쓰기는 비언어적 소통을 허용하지 않아. 비언어적 소통이 뭔데? 우리 대화할 때 사람 표정, 말투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이 글쓰기엔 드러나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말하는 것보다 더 명료해야 된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인 겁니다. 더 명료해야 돼. 자, 그 다음에 immediate feedback,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다. They're part of the conversation. 자, 그러면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필자의 주장이 나오는 시그널이라 그랬지. 우린 뭐 해야 돼? 우린 빈칸 해야 돼.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주장인 거야. 근데 바로 위에서 글쓰기에서 말하기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대. 왜냐면 글쓰기에는 비언어적 소통이 없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 뭐겠어요? 비언어적 소통을 하거나
즉각적인 피드백을 예상해서 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자, 선지 보시면 1번. Recognize the limitation of writing and conversation. 글쓰기와 대화의 한계를 인정한다. 얘 때문에 아니지. conversation의 한계는 전혀 여기 들어갈 게 아니잖아. As writer. 야,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걸 왜 이해해? 이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 아니야. 2번. Envision the reader's preference for stylistic writing. 이건 아니잖아. 글을 예쁘게 쓰기 위해 이런 건 아니었지.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Picture the reader's desire for more knowledge. 아, 독자가 더 많은 지식을 원하는 장면을 생각해보라. 대충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비언어적 소통이 없고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정보를 덜 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3번이 안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정보를 너무 많이 주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위에서 너무 적은 정보를 주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3번은 이 경우의 수를 하나로 줄여버린 거야.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수용이 안 돼. 너무 적은 정보를 주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치? 이게 둘 다 문제라고 했는데 3번은 이 중에 독자가 더 많은 지식을 원한다. 이걸 이해해야 된대. 그럼 얘는 뭘 그냥 강제해버린 거야? 아, 글 쓰는 사람은 필요한 것보다 정보를 덜 전달하고 있구나를 그냥 지멋대로 한정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위에 그런 한정은 없었거든. 그래서 3번이 불완전한 답인 겁니다. 이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틀렸어. 여기 less 들어가도 맞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4번, develop collaborative writing with readers. 독자들과 협업적인 글쓰기를 발달시킨다. 그러니까 독자들이랑 글을 같이 쓰라는 거잖아, 이거는. 이런 얘기는 아니죠. 5번 보시면 anticipate the absent reader's response. 현존하지 않는, 옆에 있지 않은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라. 얘가 여기서 immediate feedback이 없고 non-verbal communication이 없다. 그러므로 글 쓰는 사람들은 독자의 예상 가능한 반응을 예측해서 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이 맞겠지. 3번이랑 5번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을 해보세요. 3번은 얘의 하나의 케이스인 거야, 이거는. 예측해서 독자가 정보가 너무 덜 들어왔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측해서 독자가 정보가 너무 많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3번은 그 중에 너무 덜 들어왔는데요 부분만 한정해서 선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답이 못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 5번 고민하다가 3번 고른 친구들 많을 텐데 이거는 한정된 경우만 나타냈다. 그래서 5번 고르셔야 돼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전형적인 3학년 빈칸 문제 수준이에요. 33번으로 가보자. 얘는 조금 쉬워. 얘는 그래도 조금 할만한 것 같아.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니까 관심이 많잖아. 34번이 엄청 어려웠어요. 33, 4까지 가면 그래도 큰 산은 넘는다. 일단 두 개 해보자. 자, giving clients sufficient opportunity to react to your design. 너의 디자인에 충분한 기회를 반응할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고객들에게 is a key to professional success. 클라이언트에게 기회를 주는 게 핵심이래. 유사하게 involving prospective building users as well as clients if is given more valuable in the long term. 자, 유사하게 개입시키는 것은 빌딩 사용자들을 무엇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고객들뿐만 아니라 빌딩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대, 장기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안 돼요. 우린 보통 고객들이 건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필자는직은 이 프로젝트의 고객과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가보시면 Your client is a large corporation. 너의 고객이 대기업이야. 병원이야, 병원. 그러면 병원 관리자들이 너의 클라이언트잖아. 근데 의문의 여지 없이 The perspectives of administration personnel will differ. 이 사람들의 견해는 누구랑 다를 거예요? 의사, 인턴, 레지던트, 간호사,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과의 관점은 좀 다를 거다라고 얘기. 아, 얘네가 누구예요? 얘네가 유저네. 이게 건물 사용하는 놈들이네. 이게 유저세요. 클라이언트는 누구라고? 클라이언트는 법인이지. 병원 법인. 아주 높으신 분들, 뭐 어디 이사장, 병원장 이런 양반들.
그런 양반들의 견해랑 실제로 현장에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의 견해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둘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클라이언트, 고객과 실제 사용하는 산업은 다를 수 있다는 게 납득이 되시죠. 고객은 법인이야, 프로젝트에서.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the experiences of patient and visitor, 환자와 방문객. 그래, 얘네들도 사용자네. 환자도 사용자잖아. 건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 포함되는 거는 플러스 환자. 그리고 뭐 보호자. 자, 이런 양반들의 견해 또한 are altogether different as well. 다르다. Understanding how each type of user experiences the current medical environment. 현재 의료 환경을 이 각각의 케이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그 다음에 as well as how each reacts to your prospective design. 네가 제안한 디자인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inevitably produces. 의문의 여지 없이 만들어낸다. 더 나은 건물을. 그래, 요즘 간단하죠. 프로젝트 할 때 클라이언트한테도 물어보고 누구한테도 물어봐라. 그 건물을 실제로 사용할 놈들한테도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삼성 서울병원을 새로 지을 때 아니 당연히 삼성에 물어봐야지. 걔네가 클라이언트잖아. 걔네 의견을 반영을 하시고 누구 의견을 반영을 해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 입원해 있는 환자들, 보호자들 이 사람들한테도 설문 한번 돌려봐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people are likely to be more satisfied. 사람들은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 if they 빈칸. 그들이 빈칸한다면. 사람들이 빈칸한다면 만족할 가능성이 높대. 근데 여태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객들과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 그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이런 말이겠지. 자, 보시면 1번. Have been engaged in multiple design training session. 아니, 얘네가 디자인을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고. Are given the opportunity to draft a new design. 이거 고른 사람들 조금 있었는데 작년에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기회를 얻을 필요는 없어요. 환자가 어떻게 건물을 설계해? 새로운 디자인 얘가 만드는 거 아니다. 뉴 디자인 틀렸어 이거. Have established trust with the building designers. 아, 신뢰관계가 있으면 조금 더 뭐 건물이 만족스럽나? 이런 얘기는 아니었잖아. 그치? 신뢰관계는 아니었어. Have been consulted. 조언을 할 수 있었어 in the designing process. 얘가 답이네. 디자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보탤 수 있었으면 이게 궁극적으로 건물 만족도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4번 괜찮아. 자, 근데 5번 보세요. 5번 고른 사람 꽤 많다. 그들의 견해를 공유할 수 있어 건물에 대해서 누구와 서로와. 왜 틀렸어요? 5번 왜 틀렸는지 아는 사람. 왜 틀렸을 것 같아요, 5번? 서로. 서로가 아니지. 서로는 의사랑 간호사들끼리 건물에 대해 얘기하라는 거예요. 환자와 의사들끼리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건물이 바뀌어? 그거 아니잖아. 그치? 서로가 아니고 누구랑 소통을 해야 돼? 건물 디자이너랑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치 아들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건 무난했고, 자, 34번을 볼 건데, 얘도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았던 문항이에요. 근데 진짜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밖에 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당연히.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모든 이의제기를 기각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Kant was a strong defender of the rule of law. 칸트는 법치주의의 수호자였다. Not only of security and peace, but also of freedom. He believed, 그는 믿었다. 뭐라고 믿었냐면 인간 사회는 were moving toward more rational forms. 더 합리적인 형태로 이동하고 있다고 믿었어. 뭐에 의해? 규제된 regulated by effective and binding legal frameworks. 왜? Only such frameworks enable people to live in harmony. 그러한 프레임워크, 그러한 법치만이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해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칸트는, 이거 배경 지식일 수 있는데, 칸트는 성악설을 지지했어요? 성선설을 지지했어요? 칸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악하다고 얘기했나? 선하다고 얘기했나? 윤사 교과서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성악설에 가까운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성악설로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
뒤에 읽어보면. 자, 그러나 그의 믿음은 was not based on an optimistic or high-minded view of human nature. 자, 그의 믿음은 뭐에 근거한 게 아니야. 낙관주의적 사상이 근거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고결한 가치 이런 거에 근거한 게 아니야. 반면에 이거는 뭐에 가까워요? 홉스. 홉스는 명확하게 성악설을 주장한 학자죠. 이건 대놓고 나와 있지, 교과서에. 홉스의 견해에 가깝대. 사람의 폭력적이고 갈등 지향적인 본성이 필요하게 한다. 만드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효과적인 법치를 뭐하기 위해서?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홉스의 입장이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거를 정리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강력한 국가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서로 사적 제재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더니 홉스의 사상이다. 그래요. 그렇다 쳐. 좋아. 칸트는 홉스랑 성악설이라는 점에서 괴를 같이 했다. 여기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We cannot count on people's benevolence or goodwill.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좋은 선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러나 even a nation of devils, 악마들끼리 있는 국가도 조화롭게 살 수 있어. 법치주의 하에서는. 이해가 돼요? Nation of devils는 악마들끼리 모여 사는 나라야. 근데 걔네들조차도 법치주의 아래에 있으면 조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놈들도 법이 강력하게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한 거야. 자, 이상적으로 The law is the embodiment of those political principles. 법은 본체다 정치적인 원리들. That all rational beings would freely choose. 모든 합리적인 인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 정치적 원리의 본체이다. 자, 근데 만약 그런 법이 그들을 금지시킨다면 뭐 하는 걸? To do something. 무언가 하는 걸 금지시킨다면 근데 그 무언가가 어떤 무언가요? That they would not rationally choose to do anyway. 합리적으로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을 금지시킨다면 그럼 법은 빈칸이라고 말해질 수 없다. 이중부정까지 해서 아주 악랄하게 출제를 한 거지.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에 정반대 손질을 골라야 된단 말이야. can not은 부정어잖아. 여기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 없지. can not 부정어다. 그리고 can not 뒤에 바로 빈칸 나왔잖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빈칸의 내용을 정확히 반대로 뒤집어서 이 자리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 can not 때문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 다시. 법이 만약에 어떤 행동을 금지시킨대. 근데 그게 어떤 행동이야? 어차피 합리적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행동이야. 예를 들면 하루에 소주를 30병 이상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사람들이 30병 안 먹잖아. 그치? 또는 이런 거야. 스쿨존에서 시속 35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그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거기서 350으로 달릴 생각은 없었어. 그럼 그 법은 실효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can not이니까 실효성이 있다라는 말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시속 350km로 달리면 안 된다라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린 어차피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시속 350으로 달릴 생각이 없었어, 우리는. 그럼 이 법은 우리의 행동을 규제한다, 안 한다?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 can not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을 찾았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3개 있어. 사실 여기까지의 논리는 따라올 수 있거든. 어렵지 않거든, 여기까지는. 해석만 꼼꼼히 하고 저 부정어만 조심하면 사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선지를 보시면 1번이랑 3번이 똑같아 보이지 않아? 거의 똑같은 말이야, 1번이랑 3번은. 자, 1번 보세요. Regarded as reasonably confining human liberty. 인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규제한다고 보여지지 not 않는다. 합리적으로 규제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3번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럼 1, 3 똑같은 말이잖아. 완전히 똑같지. 야, 봐봐. 이게 regarded as랑 understood as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confining, restraint 같은 말이지. human liberty, freedom 같은 말이지. 그럼 유일하게 다른 게 뭐야? 얘. 이게 1번에는 없고 3번에는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야.
reasonably란 말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필자가 이런 말 쓴 적이 없거든. 합리적으로 규제한다고 여겨질 수 없다? 그럼 비합리적으로는 규제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reasonably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1, 3을 아마 꽤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reasonably에 대해 근거가 없다. 그래. 제가 안 돼. 그런 법은 인간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제약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이건 답이 안 되고 3번 understood as a restraint on their freedom.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얘가 답이에요. 그 reasonably confining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비합리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상식선에서 제약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서 시속 10km까지 낮추는 건 이건 비합리적인 제약이잖아. 그치? 이런 개념을 포함한 겁니다. 저기서는. 그래서 그 제약에 대한 합리성, 이 제약이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된다. 자, 다음 2번은 보시면 법치주의의 강력한 수호자로 보여지지 않는다. 이건 너무 포괄적이죠, 말이. 너무 넓지, 얘는. 답이 되게 어려울 거고. 4번 enforced effectively to suppress their evil nature. 그들의 악한 본성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얘는 왜 안 될까? 자, 생각을 해보자. 시속 350km로 달리면 안 된대. 이런 규정이 있어. 모든 차들이 350km 미만으로 잘 다니고 있겠죠? 그럼 이 법이 집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집행되고 있는 거야. 집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뿐이지. 집행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집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 할지라도 이거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야. 걸린 놈이 아무도 없을 뿐이지. 괜찮아? 그래서 enforced 부분이 틀렸습니다. Now, accepted with the assumption of ideal legal framework. 이거 아니고. 지금 요거는 아마 대부분이 1, 3, 4를 고민하다가 4번은 조금 아닌 것 같고 1, 3이 비슷한 말이니까 둘 중에 하나로 찍자. 뭔가 reasonably가 좋아 보여 해서 1번을 고른 친구들이 많았어요. 1번을 고른 놈들이 3번을 고른 놈들보다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잘 읽어보시면 reasonably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맞춘 사람 있나 혹시 이거? 한 명. 거의 점멸이네. 괜찮아요.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 수능 볼 때 없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평가원이 욕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낼 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35번의 답은 4번이에요. 이건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시간 관계상 36번을 풀고 39로 가보자. 37번은 사실 시간 안에 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는 단절의 근거가 거의 없거든. 이 문제는 글을 한 문장 한 문장 쪼개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수능에서. 이거 안 풀어도 1등급 받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래봤자 3점이잖아. 그치? 이거 37번 같은 문제, 이거 그 접근만 보여줄게, 이따가. 자, 근데 36번은 풀 수 있어야 돼요. 얘를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장치가 이 글 안에 녹아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보자. 자, 주어진 문장 보시면 We usually think of a clock as a physical being. 우리 일반적으로 시계를 물리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뭐 알람 시계나 이런 것처럼, 손목시계처럼. 자, 그러나 시계는 실제로 뭐야? 과정이야. process, 과정이다. embodied in a machine. And the nature of that process. 이 과정은 어때? repetitive.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필자 주장은 이거예요. 시계의 본질은 반복성이다. 시계가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시계라고 부른다라는 게 주어진 문장의 주장입니다. 요거는 추출할 수 있지. 이 문장 쉬웠다. 자, A. 자, 실제로 it is almost impossible to think of a clock that does not depend on repetitive cycle of events. 실제로 우리는 시계를 상상하기 어려워. 반복적인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는. 그럼 얘 주어진 문장이랑 같은 말이잖아. 반복성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라는 건 없대. 시계의 본질은
반복성이래. 같은 말이에요. 이거 올 수 있어. 이거 안 끊어져. B. The use of radiocarbon dating is another, much longer scale clock that also appears to be like this. 얘는 끊어집니다. 자, 왜냐면 여기 another 있잖아. another이 뭘 수식하고 있어? 클락을 수식하고 있어요. radiocarbon dating. 저게 또 하나의 시계래. 근데 어떤 시계냐? That also appears to be like this. 이것과 같은 또 하나의 시계래.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 시계 예시가 하나 있어야지. 또 하나의 시계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다른 시계 예시가 있어야 돼요. A란 시계가 있고 또 하나의 시계가 B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A 없이 지금 B가 나왔기 때문에 B는 끊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치면 돼. C. A clock can be almost any process that repeats itself over and over for an indefinite period. 시계는 거의 모든 과정이다 스스로를 반복하는 계속해서 정해지지 않은 시간 동안. 이거 뭐 주어진 문장이랑 같은 말이네.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모 X 세모가 나왔는데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37번에 세모가 나왔거든? 아닌가? 잠깐만. 37번은 아닌데 이거 X 세모구나. 하여튼 얘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인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푸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주어진 문장이랑 C랑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거 이용해서 얘 먼저 연결해도 되고, 근데 그러면 A를 배제를 못한 거잖아 우리가 사실. 정확히 논리적으로 보면 A도 사실 주어진 문장 뒤에 올 수 있는 건데 맘대로 내가 사후적으로 판단한 거잖아.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고, 이런 문제에서는 B를 족쳐야 돼. 얘를 막 족치면 얘가 뭔가 정보를 실토를 할 거야. 내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라는 걸 얘기를 할 거야 이때.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B 앞에 뭔가를 연결시켜 버리시면 돼요. 그럼 B를 한번 뜯어보자. 이것과 같은 예시가 하나 더 있대. 자, 이것은 seems to yield a smooth time scale.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반복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무트 타임 스케일이 repetitive의 반이어라는 게 안 보이거든, 여기서. 저 although 절까지 읽어야 이게 보여요. 자, B로 크게 보면 it gives the appearance of being continuous. 연속적이라는 외관을 주지만 반복적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잖아. 연속적이라는 거랑 반복적이라는 게 반대 개념인 거야, 이 글에서는. 괜찮아요? 자, B를 족치니까 무슨 결과가 나왔어? 연속성과 반복성은 반대라는 걸 B가 일단 실토를 했어. 그 다음 B 앞에 무슨 정보가 와야 되는지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연속성의 외관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반복성을 가지는 어떤 시계의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얘가 또 하나의 예시라며, 이런 외관을 가지는. 이런 외관이 뭔데? 자, 이런 외관을 해석해보면 연속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반복성인 어떤 예시가 얘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찾아가지고 B 앞에 두면 돼. 근데 이게 C에 있지는 않거든. Water clocks, quartz crystals. 이거는 그냥 대놓고 반복성이잖아. 그런가? 여긴 어때요? It is almost impossible to think of a clock that does not depend on a repetitive cycle of events. 거의 불가능하다 상상하는 것이 반복성에 의존하는 시계를, 반복성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예시는 뭐야? Candle, 양초다. 그러나 여기에도 뭐가 있어? 그러나 여기에도 반복성이 있다. 우리가 찾는 정보가 A에 있지. 외관상 반복성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반복성입니다가 A에 있잖아. 그리고 B에 그거랑 또 하나의 비슷한 예시가 radiocarbon dating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뭘 알아? A랑 B가 붙은 걸 알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다 따라오고 있지 지금? A랑 B가 붙었어. 야, 그러면 A랑 B 붙은 거 알면 문제 풀린 거예요. A, B, C는 선지 없거든. 그럼 답은 C, A, B. 자,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특정한 외관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이렇다라는 정보를 B를 족치니까 얘가 실토를 했어.
걔랑 같은 예시를 찾아서 A를 연결해주면 문제를 푸는 거고 그걸 연결 못하면 못 푸는 거예요. 자, 그걸 연결 못한 사람들의 접근이 이렇다. 여기 the only example이라고 했잖아. 이거 뒤에 예시가 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A가 마지막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he only example이기 때문에. 근데 잘 읽어보시면 that comes to mind readily. 쉽게, 빠르게 떠오르는 유일한 예시가 이거라는 거지 얘가 진짜 유일한 예시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radiocarbon dating 같은 걸 흔히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요? 이거 탄소의 이 탄소가 무슨 탄소가 여러 개가 있다면 내가 화학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이렇게 바뀌는 게 있대. 이게 얼마나 전환됐냐에 따라서 이게 몇 년이 된 상품이냐 뭐 이런 걸 추정하는 탄소 연대기인가? 뭐 그런 말 들어봤지.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the only 뒤에 얘가 오는 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readilly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유일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양초는 쉽게 떠오르지만 그 탄소 연대기 이런 거는 사실 쉽게 안 떠오른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CA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7번 보시면 얘는 좀 달라요. 얘는 문제가 잘 안 풀려. 36번은 내가 방금 제시한 풀이법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당신들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37번은 쉽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이 정도의 난이도다 싶으면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딱 읽어보면 느낌이 오거든. 이거 내가 풀 수 있다 없다 느낌이 와. 우리가 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심지어 1등급도 90점만 맞으면 되잖아, 우린. 절평이니까. 버릴 문제는 버리셔야 돼요. Philosophy allows us to ask much broader questions than many other scientific disciplines. 철학은 더 넓은 질문을 하게 만든다. It is capable of looking at the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어떤 직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요. 결국 철학 좋아. 이 정도 읽은 것 같아. 주어진 문장은. A 보시면 이것은 의미한다. While philosophy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자, 플러스가 있지만 이게 while절이니까 밖엔 마이너스겠네. It needs to be supplemented. 이것은 보완돼야 된다. 철학의 한계가 A였어. 여기까지는 되게 순조롭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풀리겠네 생각을 해. 자, B 보시면 철학자들은 질문하는 경향이 있다. 뭐가 아니고 정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그래? 그리고 그들의 기여는 종종 포함한다. 이미 정립된, 확립된 추정을 대항하는 것을.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을. 뭐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철학에 대한 얘기니까 끊어낼 근거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세모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A는 X입니다. 왜냐면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잖아. 철학에 대한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 이건 X야. 이거 X 맞다. 자, C. Philosophy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interdisciplinary efforts of cognitive science. 철학은 특히 중요하다. 다학제적 연구에서. 철학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A만 X고 나머지가 세모기 때문에 아까 풀었던 패턴 그대로 X인 놈을 갈궈서 뭔가 실토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린 이미 A를 거의 다 읽었어. 얘가 별로 실토한 내용이 없어요. A가 얘기한 거 이거밖에 없다. 철학은 좋지만 보완돼야 된다. By empirical findings and experiments to reach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철학은 보완돼야 된다라는 말이 A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건진 말이고 이 앞에 무슨 말이 와야 될지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B는 읽자마자 이런 외관상 A지만 실제로 B인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의 사례 더 찾으면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 근데 A는 이거 읽고 나서 앞에 뭐가 와야 될지 찾기가 어려워. 여기까지 왔을 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왔을 때 이거 풀려면 B랑 C를 다 쪼개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다시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1분 20초 많아요. 2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는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내 생각엔 그래. 이거는 실제 시험장에 3학년 학생들이 2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답은 CBA인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거의 다 쪼개야 풀 수 있는. 자, 시간 관계상 우리는 38번, 38번 안 풀어도 되지, 이거는. 이거는 5번에서 그림 명확하게 끊어지잖아, 바로. 그치? 저 5번 뒤에 있는 for example이랑 그 앞에 있는 거랑 예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끊어내시면 되고. 자, 39번은 좀 특이한 단서가 있으니까 요건 좀 보자. 자, 이건 보시면.
다음 읽어보자. Video game has its own model of reality. 비디오 게임은 자기만의 현실 모델이 있어. Internal to itself. 그 자신에게 어떤 내부적인 거고, separate from the player's external realities. 이 외부적인 현실과 다르대. 분리돼 있대. 그 다음에 게임 하는 사람의 신체적 공간과 아바타의 공간. 이거 사이에 분리가 돼 있다. 아바타의 공간은 다시 말하면 The potential actions of the avatar in the game world i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이다 in which the real reality of the external reality of the video game can be perceiv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바타를 통해서만 내가 사고하는 방식을 게임 안에 투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잖아. 내가 게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직접. 내가 게임에서 키우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내 행동을 반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As in the real world. 진짜 세상과 마찬가지로 인지는 행동을 요구한다. Players extend their perceptual field into game. 게임하는 놈들은 그들의 지각적 영역을 확장한다. Encompassing the available actions of the avatar. 아바타의 행동을 포함하면서. The feedback loop of perception and action that enables you to navigate. 어쩌고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여기 단절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끝까지 한 덩어리로 읽혀버린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애초에 이거 버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이거 버리고 온 이유? 단절 찾으려고 버리고 온 거지. 이걸 빼고 읽었을 때 단절이 있냐 이거 찾자는 거잖아. 근데 이거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잘 읽히지도 않아요. 그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읽혔다 쳐 읽혀도 여기 단절이 없어 사실. 그래서 위로 가봐야 돼. The difference is that 차이는 the actions in the video game world. 게임 세상에서의 액션이 can only be explored. 탐험될 수 있다. 뭘 통해서만? 가상 현실을 통해서만.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서만. 자, 우린 그럼 뭐 찾으면 되냐면 액션 찾으면 돼. 액션. 액션이 어딘가에 있어. 액션이 여기거든. 여기에 넣으시고 다만 이거는 약하잖아, 단서가. 되게 약한 단서를 찾은 거잖아. 하나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As in the real worl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사하게란 말이에요. 즉 유사점, 쟤는 차이점. 유사점과 차이점 두 개가 붙어있다라는 근거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현실적으로 풀 때 대부분 액션이라는 단서를 이용해가지고 풀었을 건데 그렇게 치면 여기도 액션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유사점과 차이점 이런 구도로 풀어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보시면 재정적인 빈칸의 상황에서 뭐 때문에? 외부 펀딩에 대한 의존 때문에 The performing arts. performing arts가 뮤지컬 같은 거예요. 뮤지컬이나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 이런 거 있지? 자, 이런 공연들은 which provide unique and live experiences 빈칸.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B는 예술이 빈칸한다. 뭐를? 관객을. 그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재정적인 A에서 관객을 B한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거를 찾아보시면 재정적인 여기야. Performing arts become economically unstable. 재정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지. 이게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retain their power of fascination for large, if not massive audience, who prize the experimental, risk-loaded, and one-time event quality they can afford. 자, 그들은 힘을 보존한대. 어디에 대한? 그 거대한 또는 정말 거대한 이 관객 집단에 대한. 그래서 A부터 찾아보시면 나쁜 얘기잖아. 경제적인 불확실성, 도전, 불균형 이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lose, split, secure인데 자, 이거 잘 보세요. lose랑 split이 같은 말이잖아. 관객을 쪼개다랑 관객을 일탈하는 건 같은 말 아니겠어? 그래서 혼자 반대말하고 있는 3번 골라주시는 게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수능 풀어봤고